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단위 공약까지 내놨는데요. 그동안 막혀있던 지역 현안이 뚫릴지 관심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은평 지역 공약은 6개입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거나 지지부진한 지역 수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막혀 사실상 무산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이 대통령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노선인 가칭 고양 신사선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고양 신사선은 경기도 고양 신원에서 은평 뉴타운과 연신내를 거쳐 강남 신사까지 가는 광역철도입니다. 그동안 신분당선 연장을 공약했던 역대 정부의 공약사항이 좌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노선으로서는 가장 이것이 효율적이다. 서울시랑 협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국가의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부선과 고양 은평선, 신사고 개혁 신설 지원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서부선의 경우 지난 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침으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아 어렵게 민투심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서부선처럼 민자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선 관련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새로운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제한이나 규제를 좀 약간 완화해 주는 게 사실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색역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수색 DMC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수색 DMC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 서북부 지역의 경제와 문화, 상업 인프라를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수년째 건의하고 있는 녹번 응암, 수색지역 중학교 건립과 지지부진한 제2통일로 건설 사업도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묵은 현안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풀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공약은 해요. 하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님의 우리 신사동 공약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대통령 공약이니까 이번에는 말 그대로 공약이 되지 말고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엄청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전국 평균 49.42%, 은평에서는 이보다 3.57%포인트 높은 52.9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현안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제54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50 탄소 중립 은평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은 지난 5일 은평 평화공원에서 주민 기관장 협의회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 중립 유공자 표창, 감탄 행동 프로젝트 소개, 상생협력 협약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같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킴이 활동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사람의 지킴이가 이제 지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그만 실천 하나, 내가 휴지 하나 줍는 거 이게 실상 지구를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은평구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본격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중장년의 인생 재설계를 돕기 위한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은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수립된 첫 종합 계획입니다. 구는 퇴직 전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사회 공헌 활동, 기회, 문화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는 중장년 인생 설계 학교, 중장년 온라인 스토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 GM이 최근 국내 9개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노조와 지역사회가 구조조정과 철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함께라서 한국GM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최근 한국GM이 직영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차량을 만들어서 보내는 국가가 크게 4개 국가가 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생산량을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품목관세 이를 비롯한 이 관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과 논의 끝에 2가지를 결정했고 그 결정한 2가지의 내용을 지부장에게 설명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평 공장 내 유휴부지를 매각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워딩은 한국GM 직영정비사업소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게 직영정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되물었더니 사장이 예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유휴부지라면 이번에 가동을 중단한 부평 2공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몇몇 언론에서는 지금 가동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부평 2공장 부지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성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계시던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2공장 관련된 부지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 측에서는 한국GM이 내수 활성화로 수익성을 개선하진 않고 자산 매각으로 비용과 몸집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의도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이제 첫 번째 직영정비 사업소의 수익성 문제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은 방기한 채 의도적으로 고사시키는 고사 전략, 축소 전략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3개 차종이 있는데요. 이 3개 차종 중에 한국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차종은 트레일블레이저 한 종입니다. 오히려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여러 기능적 측면에서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뷰익 브랜드의 엠비스타라든가 앙코르 GX는 북미로 거의 전량 수출하고 내수를 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영정비 사업소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희 판매망,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한때 330여 개가 넘는 대리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60여 개로 전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심지어는 15개 차종까지 출시했던 회사가 이제 단 2개 차종만 내수에 내놓고 있는 이러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산업은행과 정부의 역할도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산자부라든가 산업은행에 있어서는 사실 8,090억이라는 2018년도에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회사가 해왔던 행위들은 법인 분리라든가 각종 부동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해 왔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질 때 과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냐 사실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산자부 역시 사실 직영정비 사업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것들이 용인된다면 사실 한국 GM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물론 KGM, 르노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에 직영정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빗장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당시에 자동차 과장도 만나 뵀었는데요. 이런 우려점들은 정확히 좀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이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막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인 이단비 인천시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단비 시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학벌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시 의원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와 사회 통합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댓글로 시민을 조롱한 이단비 시 의원을 인천시 의회는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시 의원은 지난 5일 40대 시민이 SNS에 올린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관련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 키읔키읔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시의회 누리집에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인 F1 그랑프리 대회 인천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는 최근 독일 서킷 전문 설계업체인 틸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컨소시엄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틸케는 도심 서킷 후보지를 찾고 이에 맞는 디자인 등을 맡기로 했는데요.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와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F1 대회 대상지를 찾고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도심 서킷 방식 대회인 만큼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시는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2027년 대회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와 인천의뜰 공영주차장, 루원 복합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957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84,417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는 신청사와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한 데 이어 착공계도 제출했습니다. 착공은 오는 12일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인천의뜰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5,570제곱미터, 지하 3층 규모로 3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준공 예정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완공할 경우 총 1,882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루원 복합청사도 공정률 85%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청사 건립에 총 1,848억 원을 투입해 올 10월 준공 후 12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데이비드 이디 수상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상 갈등과 AI 기술 패권 경쟁 등의 심화로 국가 간 정무 외교가 경직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 실용적 외교가 가능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8년의 깊은 인연 속에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글로벌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비 수상은 오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기도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특히 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는데요. 한편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